매주 수요일 라이가 함께하는 심리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구미호님이 먼저 질문이 올라왔네요. 저는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불면증 시달리다 보니 만사 예민하고 두통도 생기더라고요. 잠잘 때 좋은 음악도 들어보기도 하고 피곤하면 자지 않을까 해서 운동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네요. 짜증도 많이 내고 예민해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불면증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 봐요, 우리 구미호님. 불면증으로 시달려 보신 분 있으세요? 저였습니다. 네, 뭐 어떻게 시달렸어요? 잠을 아예 못 자고 네. 밤 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막 새벽 3, 4시에 자서 한두 시간만 자고 깨버리기도 하고 깊이 못 잤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좀 해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이 구미호님처럼 네. 이제 잠잘 때 좋은 음악을 틀어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잠 아예 못 자면은 이 다음날 자지 않을까 해서 네. 따뜻한 물에도 막 들어갔다 나오고 목욕도 해보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별로 네. 그렇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지금도 계속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네. 어떻게 나아지셨어요? 이제 저는 상담가 뉴로피드백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 불면증에 시달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하고, 고등학교 때 불면증에 굉장히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땠냐면 대학교 때는 그래도 한 5시, 6시쯤 되면 잠을 잤었거든요. 근데 언제서부터인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3일씩 거의 잠을 못 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멍한데 잠은 안 와요. 잠은 못 자요. 그러니까 뭔가 좀비처럼 좀비같이 그냥 한 채로 그냥 눈이 이렇게 확 풀려가지고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뭐가 저한테 위안이 됐냐면요. 밤에 비가 오면 빗소리가 막 다다다다다다다 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제 친구 같은 거예요. 제가 불면증 시달릴 때 새벽 한 1시쯤 돼서 밖을 보면 바깥에 다른 집들도 불이 켜 있거든요. 근데 한 2시, 3시 되면 이제 조금씩 꺼져요. 그러고 한 3시 정도만 지나면 이제 불이 켜진 집이 하나도 없으면 되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되게 외롭고 나만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같고 이 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가장 간단하고 좋은 건 뭐가 있냐면 낮에 햇볕을 많이 보세요. 낮에 햇볕을 많이 보시면 많은 좋은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밤에 또 잠을 잘 자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햇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나온 것들이 있기는 해요.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고 그랬을 때 너무 이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잠이 이제 완전히 달아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는 양 1000마리, 양 999마리, 양 998마리 막 하다가 이거 막 정신 쏟다가 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불안이 많아가지고 네. 많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할 때 조금 네.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불안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요. 네. 불안해지면 이제 가슴이 뛰거나 그러기도 하셨나요? 네. 네.
그렇게 불안할 때 저희가 EFT 신체 치료라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심리꾼이 유튜브 들어오면 네. 그 불안에 대한 EFT 치료가 있거든요. 네. 그 치료를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그게 감정의 혀를 누른다 그래요. 감정의 혀를 누르는 그 EFT 치료를 혼자서 하시면 좀 불안이 많이 해소되기도 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좀 기분 좋은 음악도 들으시고 좀 편안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죠. 네. 네. 집순이 순이님은 집 청소 업무 등을 할 때 반듯하고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눈에 계속 보여서 불편해요. 강박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집 청소 업무 등을 할 때 반듯하고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눈에 계속 보여 불편하다. 네. 강박증은 뭐하고 파트너일까요? 불안이요. 네.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 대단하다. 엄청 불안한데요? 네. 강박증은 불안과 파트너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불안한 게 많이 있으면 뭔가 틀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틀에 뭐든지 좀 끼워 놨을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뭔가 불안한 게 많이 있나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향적으로 좀 강박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강박 하면 어떠세요? 뭔가 좀 병적인 것 같은가요? 완벽주의자. 네. 또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강박이라는 게? 네. 네. 좀 심리 상담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강박하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강박이 우리가 있어야 또 강박적인 그 성향들이 또 인간을 발전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강박적으로 내가 뭔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뭔가가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틀들이 있을 때 그 틀을 통해서 계획도 세우고 또 발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박이라 그러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강박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또 계획적으로 또 탄탄하게 생활을 잘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꼭 조금이라도 있는 게 나쁜 건 아니고 그게 너무 강도가 심해서 내가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무슨 밖에 나갔는데 내가 가스레인지를 켰나 안 켰나 그게 불안해서 그런 적 우리는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확인했는데도 또 나가고 나갔는데 또 들어와서 확인하고 2번, 3번, 4번 확인하면 그건 좀 병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거는 좀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심리치료를 좀 받는 게 좋겠다 싶기도 해요. 방금 말한 강박 관련해서 하나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하세요. 남편이 반듯하고 좀 순서대로 하는 게 있는데 네. 저는 그 반대로 성향이라서 네, 반듯하고 나서 좀 순서대로 하면 대충대충 해 이러면서 네. 오히려 제가 더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건 네. 무슨 심리일까요? 남편이 반듯반듯하게 하면서 네. 나는 좀 느슨느슨하게 하는데 남편이 하는 게 불편하세요? 아니면 남편이 나한테 지저분하다고 얘기하는 게 불편하세요? 그냥 불편해요. 그냥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게 네. 그 마음을 사실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남편이 저렇게 반듯반듯하게 하면서 나한테 뭔가 지적을 하거나 비난할까봐 그게 불편해지는 거일 수도 있고 네. 또 내 성향상 남편이 그렇게 각을 세워서 반듯반듯하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자유스럽지 못하고 뭔가 숨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또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일까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좀 네. 숨막히는 같은. 네. 그럼 뭔가 내가 남편한테 좀 압박받는 게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네. 네. 압박받는 것 같으세요? 네네. 그러시구나. 그 남편의 그런, 그렇게 남편이 놓고 있는 그 물건이 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저렇게 놓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의 무의식은. 그럴 수 있군요. 네. 말갈량이 하양님이 네. 질문 주셨는데 네. 심리꾼이님, 제 지인 중 27살 동생이 있는데요. 네. 이 동생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이가 많은 거 아닌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다니라 해야 할지 아니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생은 집안 형편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서 네. 꿈 같은 거는 꿔보지도 네. 못하고 20살 네. 때부터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그 동생분이시네요. 네. 근데 27살이 짝 많다는 거야, 지금? 너무해. 네? 그 꽃다운 그 27, 20대가 많다는 건가요? 저는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돌진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하고 하는데 네. 또 27살 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네. 또 30살이 넘어지고 40살이 넘어질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좀 길게 본다면은 정말 20대는 뭐든지 해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우리 평균 연령 우리가 생애 연령이 지금 몇 세 시대라 그러죠? 100세 시대. 네, 100세 시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면 18살, 이제 19살이죠? 그렇죠. 19살 때까지 그 생각했던 그 나의 정체성과 나의 그 사상과 나의 그 삶을 보는 눈으로 선택한 그 인생을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내가 정해졌으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 아니요. 아니에요. 사람 바뀔 이름 수도 모르는 있는 거예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간에 진로를 바꾼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어떠세요? 그렇게 진로를 바꾼 적이 없이 쭉 간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별로 후회되는 것도 없고 그렇긴 한데 네. 이걸로 나중에까지 쭉 내가 이 직업으로 먹고 네. 살 것 같지는 않은 느낌도 좀 있어요. 또, 다른 일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네, 진로를 바꾸셨던 분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저는 대학을, 미술대학을 나왔어요, 미대를. 그래서 아이들을 열심히 이제, 입시에서 미술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청소년 아이들의 그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러고 뭔가 그림을 제가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작업실에 앉아서 계속 그림만 그리는 게, 내 적성인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뭔가 2%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이제 미술 심리 치료라는 걸 접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석사, 박사 쭉 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술 심리 치료, 그다음 상담 심리 이렇게 공부를 계속 지속해 오면서 이렇게 심리 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심리로 바꾸고 나서 이게 나의 천직이구나. 정말 이걸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린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빨리 찾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세요. 그랬을 때
언제라도 내 정체성을 찾을 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맞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내가 지금 돈도 벌고 그냥 뭔가 이분 같은 경우는 집안 형편 때문에 꿈 같은 거 꿔보지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27살인데 지금에 와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잖아요. 그쵸. 네.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이분한테, 이 지인분한테 박수를 쳐줘요. 용기를 내요. 용기 내세요. 화이팅! 네. 네, 경준이 아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저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요즘에 되게 네. 이슈로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네. 조두순이 이제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네. 20년 전에 나영이 사건으로 네. 그 음. 성폭행했던 네, 성추행했던 네. 사건이 근데 이런 사이코패스도 네. 좀 개과천선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좀 심각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 분이, 나오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좀 혼자서 하고 있어요. 심리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사이코패스는, 심리적인 사이코패스는 신체적인 암 말기다. 치료하기 어렵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렇게 이제 출소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 조두순 그분께서 그 성폭행을 할 때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썼고 또 소아를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네. 네. 20대는 어려요. 네. 20대는 어려요. 아, 20대 너무 좋다. 네. 너무 그냥 좋다. 얘기만 해도 너무 좋네요. 구미호님이 질문 네, 주셨어요. 네. 아동 중 자기 물건을 만졌을 때 화를 네. 크게 내고 사람들을 때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네. 질문하시는 분 목소리 너무 좋으시대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제 목소리는요. 이거 샘내면 안 되지? 자기 물건 만졌을 때 어때요? 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네. 전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자기 물건을 만질 때 어떤 상황인지 참 그걸 알아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같이 있으면서 이거 예쁘다 하고 만지는 거하고 사실 그냥 내 거를 침범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중에서 어른들도 그렇고 뭔가 내 거에 대한 그 소유욕이 강하고 내 걸 건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그 아이들 중에서는 내 거에 대한 그 소유욕으로 인해서 내 걸 누가 뺏어가, 그냥 만지기만 하는데도 뭔가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화를 내고 자기 진짜 여기서처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렇긴 하거든요. 이게 근데 네. 허락 없이 만질 때 되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허락 없이 만질 때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내가 침범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날 수도 있고 그 아이가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물건을 만질 때, 특히 내 물건을 만질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물건을 만지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 감정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서 그 아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좀 풀어주면 좋겠어요. 조미호님이 그냥 평소 네. 친구와 놀 때 장난감을 자기 거 만지려고 하면 화를 내더라고요 라고 댓글에 달아주셨네요. 장난감을 만지려고 하면 그럼 구미호님하고 이 친구가 친구인가요? 그건 아이인가요? 그냥 평소 친구와 놀 때 장난감을 자기 거를 만지려고 하면 화를 내더라고요. 친구의 아이라고 하네요. 네. 네. 친구의 아이인데 만지려고 하면 화를 낸다. 네. 이 장난감 만지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친구가 장난감을 만졌을 때 네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필요성이 있겠어요. 또 질문 네.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네. 제가 잘 웃고 부탁도 너무 잘 들어주니까 네. 만만하게 봐요.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 저도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만만하게 안 보이려고 되게 이렇게, 그 뭐지, 훅가시죠? 가오 잡는다 그러나? 네, 가오 막 잡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너 나 만만하냐? 너 나 무시하냐? 막 이러면 애들이, 안 그래!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너무 가오를 잡아서 그 막 이렇게 센 척하고 이래갖고 다른 애들이 만만하게 보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열등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웃고 부탁도 잘 들어주니까 너무 만만하게 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잘 웃고 내가 부탁을 잘 들어주는 게 여러분들 공처가와 애처가의 차이에 대해서 여기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처가와 애처가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설거지를 해. 근데 공처가는 어떤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죠? 모르겠어요. 아내가 무서워요. 그래서 아내한테 혼날까봐 설거지를 막 열심히 해요. 애처가는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 우리 아내가 내가 설거지를 해주면 좀 그 예쁜 손이 닳지 않겠지? 물에 손이 닿으면 안 돼, 우리 아내는.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이러면서 하는 게 애처가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사람들한테 잘 웃고 부탁도 잘 들어주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수용하는 마음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거절을 못해서, 싫은 소리를 못해서, 부정적인 말을 못해서 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냥 할 수 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그런 열등감이 생겨요. 내가 그렇게 잘 웃고 부탁도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나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을 수용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타인에 의해서 내가 이걸 거절을 못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고 났을 때 기분이 좋다. 그러면 만만하게 보인다는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누가 부탁을 하거나 그럴 때 하지 못하는 거,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는 거절할 줄도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내가 좀 힘들 때 좀 시무룩하게 앉아 있어도 괜찮죠.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어디 기분 나빠? 힘들어? 그러면서 위로해주면 또 위로도 받아도 좋고요. 네. 근데 네. 그 이제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이제 거절을 하면은 이 친구가 나를 떠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거절을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거절을 못하는 네. 그런 성격, 거절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거절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친구가 떠날까봐 거절을 못한다. 네. 그거는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세 글자. 자존감이 낮아서. 그럼 또 자존감을 높여야겠네요. 네,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내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낮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거절을 하면 친구가 떠날 거라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은 모두 떠나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잖아요. 이해도 하고, 또 내가 부탁한 거에 대해서 들어주면 고맙지만 또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친구 사이가 멀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도 없고 존중하는 마음도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래야지 이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네. 좀 과거에 트라우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걸까요? 트라우마에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학대가 받은 경험이나, 뭔가 버림받은 경험이나, 뭔가 방임됐던 경험으로 그럴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가족들한테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또 그런, 또 자존감이 약한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죠. 네. 박시준님이 네. 또 질문 주셨는데 네.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네. 눈치, 융통성이 부족해서 곤란한 적이 많은데 네. 이 눈치랑 융통성을 키우는 방법이 있나요? 사회생활 하면서 눈치 융통성이 부족하다. 눈치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상황 파악이 내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눈치 융통성은 그 물건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것보다는 대인관계에 대한 그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걸로 보여요. 눈치가 없다. 융통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분이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질문 안 할게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감정 공감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정 공감이 부족할 때 눈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정 공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습해요. 네. 어떻게 연습하냐 하면은,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아차리나를 봐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아차리나.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아차릴 수 있나를 봤을 때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딴 사람을 어떻게 눈치를 봐요. 그죠? 그래서 우선 내 마음부터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시고, 좀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 친한 친구들, 지인분들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는, 그 언어로 드러내는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서 감정 공감 능력을 많이 키우시는 게 좋아요. 네. 감정 공감 능력. 네. 그러면 눈치 융통 키우는 법이 된답니다. 네. 완전 꿀팁이네요. 네. 내가 감정 공감이 잘 되는 것 같다. 나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안다 하시는 분. 저는 좀 약간 예민해요. 아, 네. 예민한 분들도 계시죠. 어떤 게 예민한 것 같아요? 막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네. 딱 바로 감정적인 그 반응이 딱 느껴져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게 바로 딱 느껴져서. 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 기분을 네. 티를 내야 될지 말아야 네. 될지 막 머릿속으로 계산도 하고 그런 편이에요. 네. 나를 잘 알아차리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 알아차림에 대한 연습도 해요. 심리에서. 내 감정이 어떤지 알아보고 그 감정에서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은 빛의 속도와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갖는 지금 현재 갖는 감정은 많은 감정 중에 내가 선택한 감정이에요. 아셨나요? 네. 선택을 했다는 게 어떤 네. 의미예요? 아까 내 감정이 이렇게 있죠? 그게 뭐냐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 아, 오늘 너 옷 예쁘긴 한데 좀 추워 보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어떤 감정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와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냐면 얘 난 치게 하는 거야 뭐야? 아니면 나 추워 보이나? 얘가 나 걱정하네? 아니면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다가 그 빛과 같은 속도로 올라오는 감정을 탁 캐치를 해서 잡아서 표현을 하는 게 나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선택해서 표현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감정을 선택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시는 분들은 그 선택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어떤 감정들이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해서 지금 이게 불쑥 올라왔는지 모르는 분들 있죠. 그러는 분들은 내 내면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게 다른 행동이 나간다든지 뭔가 행동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느껴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러면 좀 스스로 네.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일기를 썼어요. 참 요즘은 일기를 쓰시나요? 썼어요. 네. 저는 안 써요. 네. 저는 막 학교 다닐 때 일기에다가 막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쓰고 늘 거기 밑에다가 또 배운 거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반성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반성보다는 감사를 쓰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서 반성할 것도 생각해보고 또 거기서 감사할 것도 생각해 본다면 나를 통찰할 수 있고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훈련을 하신 분들은 남 탓을 잘 하지 않겠죠? 네. 무슨 일이 생기면 뭐 누구 탓이야, 뭐가 이래서 그래. 그렇게 통찰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적을 것 같아요. 말괄량이 하양님도 네. 질문 주셨는데 친구의 아시는 분이 네. 박스던 플라스틱이던 닥치는 대로 모은다고 해요. 음. 그래서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아.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하네요. 네. 이게 저장 강박장애라고 하던데 네. 왜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걸까요? 이 저장 강박 장애는 저희 TV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맞아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도 나오고 참 많이 나왔는데 이 저장 강박 장애가 있으신 분들 보면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뭔가를 계속 채워 넣는 그 저장 강박 장애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시는 분이라 그러셨죠. 네. 그러면 뭐 친구인지 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갖게 돼서 이렇게 뭐든지 끌어모으고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러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 그러지 않으세요? 마음이 허하다고? 네. 네. 그렇게 허하고 불안정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는 걸 계속 뭔가를 닥치는 대로 끌어모으면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채워도 정말 기본적인 내가 정말 상처받고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될 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이거 저장 강박장애 말고도 네. 이제 섭식장애에서 이제 폭식증을 이제 네.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런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상처를 많이 받는 분도 계실까요? 사실 폭식하는 분들, 그 섭식장애에서 다이어트 하다가 섭식장애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 그런 다이어트를 하다가 조절 능력이 아예 상실돼서 섭식장애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네. 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하세요. 제 경험담이고요. 네.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 스스로 심리를 몰라서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단둘이 있을 때는 알콩달콩 잘 하는데, 네. 그 제3자만 오면은, 네. 제3자든지 남편이라도 네. 틱틱거려가지고 막 불편한 분위기를 제가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제3자한테 질투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네. 저는 질투 안 해 이랬는데, 네. 질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3자만 오면 계속 틱틱거려가지고. 본인이? 네. 네. 그래서 저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했는데 네.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서. 그 제3자가 특정 인물인가요? 아니요. 그런 게 누구라도? 네. 뭐 친구든 뭐 가족이든 누구라도? 네. 네. 그러면 틱틱거려요. 네. 그 제3자가 왔을 때 내가 왜 틱틱거리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네.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평상시에 남편한테 불만이 많으신가요? 그런가요? 평상시에 남편한테 불만이 있을 때, 네. 불만을 남편한테 얘기하면 받아주는 편이세요, 남편이?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고요. 안 받아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으신가요? 네. 그러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네, 뭔가 제3자가 오면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은 그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힘이 왔다. 나한테 힘이 왔다.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좀 틱틱거리자. 내가 평상시에 못했던 얘기를 하자. 그 심리로 느껴져요. 어떠신가요? 해결된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강진호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혜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있나요? 남편하고 평상시에 힘겨루기를 하세요? 힘겨루기는 안 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셨죠? 저는 언저 신혼이라서 한 달, 2달밖에 안 됐어요. 아, 정말 풋풋한 신혼이네요. 네.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틱틱거린다. 네.
저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남편이 네. 엄청 불편해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네. 잘 이렇게 마음에 잘 간직하고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네, 네. 사람들의 마음을 잘 네. 열게 하는 대화법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열게 하는 대화법.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마음이 열리나요? 나를 째려보는 사람? 아니면, 야, 너 말해, 안 해? 너 할래, 안 할래? 막 이런 사람? 아니면, 편안한 사람. 경청해주는 사람. 경청해주는 사람. 네. 뭔가,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 티 안 내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잘 편안해지나요? 아니요. 네. 경청하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분하고 있으면 좀 말이 편안하죠. 대화가 편안하죠. 네. 나도 누군가 상대하고 상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대화가 잘 되나요? 아니요. 네. 내가 상대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할 때 마음이 편안하면 상대는 편안해요. 근데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뭔가 불편한데 뭔가 견디고 있거나 참고 있거나 그러면 사람은 에너지라는 걸 느끼게 돼요. 왜 우리가 필 받았다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웃고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은 저게 아닌 것 같아. 막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잖아요. 네. 네, 우리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도 긍정적이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신기하네요. 네. 불편한 사람하고는 뭘 해도 불편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 시간을 좀 그분한테 이렇게 막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되게 불편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나 이 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불편한데, 지금 나간다. 그래도 마음에 들어서 지금, 나가서 보고는 싶은데 불편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편한데도 그렇게 약속을 정하셨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지 상대가 편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 시간을 정해야 상대가 편안할 것 같았대요. 그런데 만나면서 벌써 만나기 전에 그분하고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냐. 그러면 상대도 알아차려서 편하지 않다. 뭔가 상대를 배려하는 건 좋지만, 그런 시간을 정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서로 편안한 걸 좀 선택을 해라. 제가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기를 필요도 있겠네요. 우리한테는 이타심과 이해심이 있죠. 네. 네. 그랬을 때, 이타심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이기심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기심이 좋을까요? 이타심이 좋을까요? 이타심이요. 둘 다요. 네. 뭐가 좋고 나쁜 거는 없어요. 우리한테 이타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어요. 너무 이타심만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타심과 이기심이 적절하게 공존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분하고 약속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분하고의 그런 약속도 좀 같이 타협을 해 가면서 서로가 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상태를 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네. 구미호님이 질문을 네. 주셨어요. 네.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 네. 발달 단계에 영향이 있을까요? 음. 지인의 아이가 학대를 받았던 부모한테서 벗어나 지인에게 입양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보면 늘 주눅 들어 있고 네, 뭐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음. 딴 데만 쳐다보더라고요. 네. 학대를 받으면,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으면 발달 단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뭔가 트라우마가 생기든지, 뭔가 뇌에 쇼크를 받든지, 심리적인 쇼크를 받게 되면, 뇌가 발달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뇌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막히는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하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친구들은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퇴행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렇게 아무것도 똥오줌 못 가려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기저귀 다 갈아주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기 시작한다는 건 어떨 때 상처를 받기 시작하냐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을 때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상처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본능이 발동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퇴행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잘하는 걸 자기 스스로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학대가 크던지 그게 너무 상처가 됐던지 그랬을 때. 그리고 또 뇌를 맞아서 충격을 받아서 뇌 발달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눅 들고 그렇게 발달 잘 안 하려고 말 안 하려고 이런 친구들을 좀 마음을 잘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또 전문가들한테 심리치료도 받게 해주시고 하면 그 아픈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되면서 다시 건강하게 자유스럽게 자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네. 음. 읽어주세요. 네, 질문 들어왔는데 네.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네. 집중력이 낮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또 다른 게 생각나서 다른 일로 옮겨가요. 네. 성인 ADHD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해당될까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성인 ADHD.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들을 막 많이 하고, 막 굉장히 막 확산시키고 하고, 그리고 이거 하면서 저거 하고 저거 하면서 이거 하고, 눈은 여기 가 있는데 생각은 이미 저쪽으로 가 있고, 막 이러면서 많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능력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뭔가, 사회생활이 안 되거나 공부를 못 하거나 무슨 일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집순이님 보면 집중력이 낮은 것 같은 게 어떤 일을 하다가도 또 다른 생각이 나서 또 다른 일로 옮겨가요 라고 했죠. 그랬을 때 사실 호기심이 많거나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또 다른 일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이거를 수습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널려놓기만 하고 결과가 너무 없다 하면 ADHD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항상 이제 질문이 올라오면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이런 것들은 성향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성향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내 생활에 좋지 않은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말갈량이 하양님,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리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요즘은 너무 넘쳐나는 정보 속에 정말 많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신체를 쓰는 거 아니면 무슨 뉴로 피드백이나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 뇌 훈련을 하는 거, 또 심리 치료를 하는 거, 심리적인 걸로 인해서 집중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내가 전문인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라고 육아 관련된 예능인데 네. 그걸 보면서 좀 제가 많이 생각해보게 된 게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하려면 네. 엄마가 갖추어야 될 정말 가장 중요한 소양이 뭘까 그걸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 좀 있을까요? 어떤 게? 지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여성분들이시죠? 네. 네.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엄마가 갖춰야 될 소양 한 가지씩 얘기해 줘 보세요. 엄마가 갖춰야 되는 이제 애기가 엄마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엄마이신 분도 계시나요? 없어요. 네. 그러면 엄마가 갖춰야 될 소양 한 가지. 사랑? 사랑. 또 인내심, 인내심, 기다림, 성장? 성장. 뭐에 대한 성장? 아이와 함께 성장한다는. 아이와 함께 성장한다. 네. 먼저 성장하셔야 돼요. 아이보다 좀 빨리 먼저 성장하시고. 네. 사랑, 인내, 성장, 기다림.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엄마로서의 소양이죠.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있을 때 기다림도 할 줄 알고 네. 인내할 수도 있고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에는 큰 힘이 있어요. 네, 투누님 안녕하세요. 네알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 예능에서 보면은 네, 엄마 아빠가 분명 아이를 사랑하긴 하잖아요. 그래도 자기 네. 배에서 낳은 자식이니까. 근데도 아이가 네. 항상 보면은 네, 문제 행동이 없는 아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문제 행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엄마 아빠가 불편한 정도요. 그 프로를 제가 모르는데 그 프로에는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심각한 아이들이 나오는 데인가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문제 행동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것처럼 네. 뭔가 심각한 증상을 네네. 보이는 아이들이 나오는 좀 프로예요. 눈에 띄는 문제 행동이죠. 그런 아이들한테 질문 다시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띄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네. 그냥 좀 일상적으로 너무 큰 문제는 아니어도 네. 아이들이 다 좀 완벽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좀 부모님이 갖추어야 하는 마인드나 부모님이 갖추어야 하는 마인드. 네. 네. 여기서 문제 없는 분. 문제 없는 분 없죠? 문제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 않아요. 네. 네요. 문제 없는 분 없으시죠? 네. 네.
그 말썽을 안 부리는 아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지 않았어요.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이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썽을 피우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증상을 보이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뭔가 건강하고 일상적인 아이들이 하루하루 중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말도 안 듣고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이를 손상시키면서 야단치지 말아라. 아이를 손상시키면서 야단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비난하는 거예요. 아이를. 뭘 비난해요? 아이의 행동을 비난하는. 네, 아이 자체를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잘못된 행동과 아이를 분리시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거지 아이 자체를 비난하고 아이 자체를 혼내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혼날 때 니까짓 게 그렇지 뭐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막 이런 거 들으면 너무 자아손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니까짓 게 너 그렇지 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너 저번에도 그러더니 애가 헛날 너는 뭐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허구 헛날 그런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야단을 칠 때도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놓은 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다음부터는 이렇게 놔. 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가 자아 손상을 입지 않고 아, 내가 이 행동만 고치면 나는 이제 착한 아이가 되는구나. 나는 엄마 아빠한테 다시 사랑받을 수 있구나. 희망을 갖겠죠. 그럼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렇게 그 말썽을 피는 아이한테 그 말썽과 아이를 분리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 가정이. 네. 우리는 참 생각지도 않게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많은 트라우마를 겪어요.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화가 나서 야, 이 병신아 한마디 했던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상처가 돼서 어떤 분은 그 병신 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눈이 돌아가서 굉장히 막 사람들을 패고 다니고 이랬던 분도 있고요. 생각보다 우리는 자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단어 한마디, 말 한마디에 평생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 기억 없으세요? 너무 있죠. 네. 너무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네. 좀 욕을 들으면서 좀 잘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네. 이제 성인 초반 때는 네. 진짜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대인관계도 네. 잘 안 되고 항상 남자친구와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냥 하루하루가 네.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런 제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보고 나니까 조금 그제서야 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극복을 하셨어요? 네, 좀 완전은 아니지만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극복을 잘 네. 하고 계세요? 네. 뭐가 가장 나를 거기서 극복할 수 있게 해줬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욕을 계속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는 욕 먹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욕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뭔가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아야 된 욕을 먹은 그 기억에서 내가
나는 욕먹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하고 그 기억을 분리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보셨나요? 네. 네. 이제는 나는 욕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네. 네. 내가 욕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는 순간부터 네, 벗어날 수 있답니다. 자, 오늘은 1시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우리 여기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하나 얘기해 주세요. 지인 중에 남자친구가 화가 나면 여자친구를 때리고 욕하는데요. 네. 평소에는 엄청 잘해준다고 해요. 네. 그런데 화가 나거나 술을 마시면 네. 그렇게 여자친구를 때리는데 네. 술 깨고 나면 잘못했다고 빌고 네. 다신 안 그럴 테니까 봐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면 또 때리고 음. 죽일까봐 헤어지자고도 못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헤어져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헤어져야죠. 이 사람하고는. 그죠? 잘못됐다 그러고 또 때리고, 잘못됐다 그러고 또 때리고, 본인이 좋을 때는 엄청 잘해주고, 본인이 기분 나쁘면 때리고 짓밟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분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죠? 그러면 이분이 치료가 받기 전에는 이분하고 같이 만나면 안 되죠. 이런 분들이 화가 나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그런데 또 술까지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파라노이드라 그래서 편집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편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을 믿지 않아요. 이 불신이 굉장히 크거든요. 세상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불신, 나에 대한 불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의처증까지도 생기고 그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오면 그걸 함께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생겨도 굉장히 힘든 가정이 되고 불안정한 가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하고는 치료를 받게 하시던지 헤어지시던지 해야 됩니다. 혼자서 안 되면 가족이나 지인분의 도움을 받아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아직도 저런 남자가 있나요? 네, 가필드님. 저는 심리센터에서 있어서 그런지 많이 있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즘 TV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서로 우리 어렸을 때는 대면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놀면서 인성이라는 게 길러졌는데 지금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 없으면 어때? 나 핸드폰 있는데. 나 게임하면 돼. 나 너 필요 없어. 이러면서 노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카페가 지금은 안 하지만 카페 가면 딱 앉으면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봐요. 맞아요.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앉으면서 핸드폰 보고 뭐 그걸로 뭐 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네. 멋스럽게 앉아서 이렇게 음료수 마시고 그러는데 왜 만났지? 그냥 집에서 그냥 저러고 있으면 좋을 텐데 또 만나는 게 또 의미가 있으니까 만나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인성이 많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피폐해지는 인성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걸 다시 꾸려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강진호님 버려야지. 단호하시네요. 네, 우리 강진호님 단호하세요. 버려야죠. 네. 싹
버리셔야 돼요. 남자분이시죠? 네. 네, 버려야 됩니다. 근데 버렸을 때 버려지지 않고 막 들러붙어서 또 해야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추위에 또 코로나에 또 겨울에 경제 어려움에 굉장히 힘든데 이 힘든 시기에 멋지고 행복하고 쾌활하게 화이팅 하면서 나갑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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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